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더한 믿음이 가는 우주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세기 동안 관측과 연구를 이어온 모든 천문학자의 과감한 눈썰미를 통해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눈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이라면 그런 실제보다 더 놀라운 이론의 발견으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바로 오몰입니다. SF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다른 시공간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초능력에 대해 우린 익히 들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주의 놀라운 현상 중 하나로 제기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아인슈타인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의 이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오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몰이 지닌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어려운 과학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오몰을 마주한다면 반대쪽으로는 아른거리는 원형의 둥근 창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포탈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로를 지나면 또 다른 우주의 바깥으로 순식간에 이동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오몰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초기 천문학자들은 보통의 공간을 크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공간이 곧 현실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직접 인지하지도 못하던 또 하나의 차원인 시간을 끌어들여와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공간이 딱딱한 나무 판자와 같다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공간은 물침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탄력적인 공간 내에서는 시공간의 면적이 구부러질 수 있기에 오몰이 더욱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다는 식이었죠. 이를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오몰은 매우 먼 지점을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다리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는 빛보다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높으면 현실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론은 아직 논문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이 현실화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가능성은 매번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중 가장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로젠 다리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로젠은 현존하는 모든 블랙홀에 대해 평행 우주로 통하는 포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2차원을 가정해 두고 생각해 봅시다. 텅 빈 시공간은 평평할 뿐이지만 그 위에 존재하는 물체에 의해 구부러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체를 압축해 버린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더욱더 구부러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시공간은 지나친 왜곡으로 인해 결국 블랙홀까지 붕괴시키는데 이르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안에 중심부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특이점 대신 사건의 지평선 내에 반대쪽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어 시간이 뒤집히면 똑같은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거꾸로 뒤집힌 평행 우주로 블랙홀을 통과한 뒤에 들어간 것들을 다시 내뱉는 것이 바로 화이트홀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점에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과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무척이나 아쉽지만 아인슈타인-로젠 다리는 실제로 건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반대쪽 우주로 건너가기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중간 과정에서 길이 갑작스럽게 너무 좁아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오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끈 이론이나 그 밖의 유사 이론들이 우주를 설명하는 데 신빙성이 있다면 운 좋게도 이미 우주에는 수많은 오몰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빅뱅 직후의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양자 요동이 건너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오몰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끈 이론에서 제기하는 바대로 우주의 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빅뱅 이후 몇 척분의 1초 동안 이 작은 오물들의 양끝은 몇 광년의 거리로 분리된 채 스스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찌 보면 블랙홀과 오물은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은하계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사실상 오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측일 뿐이고 오물을 직접 보거나 직접 만들어 내기는 아직 힘든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랙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오물을 만들 수 있는지 판가름해볼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인공 오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과 회사 혹은 지구와 해왕성 간의 연결이죠. 두 번째로는 양방향 교류를 막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동 과정에서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크기의 오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지막으로 해결돼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물이 어떻게 열린 채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주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로를 닫으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중력의 작용은 오물의 다리를 끊어버린 채로 양쪽에 블랙홀만을 남겨두게 될 것이죠. 따라서 건널 수 있는 오물이 만들어지려면 그 무엇보다 이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큰 이론에서 말하는 오물의 경우 우주끈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 오물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재료와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대해 과학자들이 언급하는 물질이 바로 이그자틱 매터 별난 물질입니다. 별난 물질은 우리가 아는 반물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질량이 음수인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과 행성 등 우주의 모든 것들은 중력 작용으로 인해 서로 끌어당기기만 합니다. 반면 음의 질량의 물질인 경우 오히려 다른 물질을 밀어내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생긴 반중력은 이러한 오물이 닫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별난 물질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시공간을 재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인곳에서의 양자 요동은 입자와 반입자의 쌍을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만들어진 즉시 소멸해버린다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있는 진공 자체를 별난 물질의 후보로도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때의 진공인 공간은 그 어떤 조작이라도 충분히 수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의 질량과 비슷한 효과 또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물은 더욱 안정화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오물을 열어두게 되면 반대쪽에도 열린 상황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오물 끝 또한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몇 광년에 걸쳐 흩어진 다양한 행성들에 우리의 인류 문명은 오물 하나로 지구를 오물 터미널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물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오물을 열더라도 근본적인 우주의 질서가 망가질 수 있으며 잠재적인 타임 역설을 일으킬 수 있거나 우주의 인과관계를 마구 뒤섞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이런 이유로 오물은 만들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그 존재 자체의 성립 가능성 또한 완벽히 부인하고 있죠. 아직은 말입니다. 언젠가는 논문 속 방정식의 형태에서 우리가 직접 오물을 이용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론 중 하나인 오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체물리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우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